초등학교 주인공의 어린 시절. 장경수, 여기 앉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해. 엄마, 오늘 선생님이 부르셔서 학교에 다녀왔어.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오늘 네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서 코피를 냈다며? 선생님 말씀하신 거 맞아? 네가 정말 오늘 친구를 때렸어? 네, 경수야, 엄마 지금 화난 거 아니야. 엄마는 경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우리 경수가 정말 그랬는지, 그랬다면 왜 그랬는지 경수의 생각을 듣고 싶어. 엄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민철이가, 민철이가 먼저 잘못했어요.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리라고 그래서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림에 아빠가 없다고 이상하다고 다 아빠 있는데 나만 없다고 아빠가 너 버리고 간 거 아니냐고 그랬어. 민철이가 그랬어? 경수 아빠가 경수 버리고 갔다고? 네, 그래서 아니라고 아빠가 그냥 먼 데 있어서 그렇다 했는데 거짓말쟁이라고 애들 앞에서. 그랬구나. 그래서 경수가 화가 났었구나. 엄마, 아빠 나 버린 거 아니잖아, 응? 엄마가 민철이한테 가서 뭐라고 해줘. 민철이 때문에 애들이 막 나만 보면 자기들끼리 귓속말하고 막 수근거려. 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 경수야, 경수 말처럼 아빠는 경수 버린 거 아니야. 그냥 지금은 좀 멀리 있어서 못 만나는 거야. 나중에, 아주 나중에 경수가 어른이 되면, 그럼 그때 아빠도 만날 수 있어. 정말? 정말 나중에 어른 되면 아빠 만날 수 있어? 근데 그냥 지금 만나면 안 돼? 그냥 아빠 집에 오라고 하면 안 돼? 아빠도 집에 너무 오고 싶은데, 아빠가 있는 곳이 너무너무 멀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엄마가 아빠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아빠도 경수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기억이 있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머니 혼자 여자 몸으로 저를 아주 힘들게 키우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왜 나만 아빠가 없는지 늘 궁금해하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아빠가 먼 곳에 일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도요. 물론 조금 더 나이를 먹고부터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지만요. 경수야, 그래도 친구가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네가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친구가 나쁜 말을 한다고 경수가 때리면 사람들은 경수를 나쁘게 생각할 거야. 왜냐하면 그래도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는 게 더 나쁜 짓이기 때문이야. 그럼 걔들이 자꾸 아빠 없다고 놀리고 이상한 애라고 그러면 어떡해? 나도 아빠 있는데 애들이 자꾸 없다고 놀린단 말이야. 만약에 또 친구가 그런 말을 하고 놀리면 경수가 그렇게 말해. 네가 하는 말은 아주 나쁜 말이고 자꾸 그렇게 나쁜 말을 하면 벌 받는다고. 나쁜 말하는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는 없다고. 또 그런 말 하면 그땐 엄마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엄마가 너네 엄마한테 가서 나쁜 말 하고 다닌다고 다 말해줄 거라고. 그래. 하지만 덕분에 저와 어머니의 사이는 다른 보통 집들보다 더 돈독했다고 자신합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늘 저를 최우선으로 항상 제게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이었고요. 그도 그럴 게 어머니께서는 세상으로부터의 차가운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늘 언제나 존경하고 몹시도 좋아하며 따랐습니다. 그런 제가 크면서 더욱 어머니를 소중히 하고 의지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조차 저는 어머니와 단 한 번의 말싸움도 하지 않았죠. 저는 아버지 없이도
헌신적인 어머니 아래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자랐습니다. 제가 더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슬픔도 모를 만큼요. 상견례. 주인공 나이 28세.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비사돈. 이제야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경수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드셨지요? 제가 좋은 곳에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어 고단하실 줄 알면서도 이리 예약했어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경수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귀한 분 만나 뵙는 자리에서 제가 어디인들 못 가겠습니까?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아주 좋은 곳에서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수진이에게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을 키우셨어요? 하지만 아이가 어른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듯 제게도 그런 시간은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며 자기 몫을 하는 어엿한 어른이 된 제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였는데요. 상대는 저보다 4살 아래로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홀어머니 아래 자랐던 공통점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가까워졌고요. 그래서일까요? 장모님도 어머니도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에게 친근감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나이도 비슷하시고 또 닮으신 부분이 많아서 친구라 해도 믿겠어요. 사실 저랑 경수 씨랑도 그래서 친해졌거든요. 둘 다 엄마 이야기하다가 어쩜 이렇게 두 분이 닮으셨냐고 말이죠. 맞아요. 두 분 성격 온화하고 조용하신 것부터, 그리고 어릴 때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 먼저 화내거나 혼내지 않고 꼭 우리 이야기부터 들어주신 것까지 정말 너무 꼭 닮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비슷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수진 씨랑도 말도 너무 잘 통하고, 그래서 두 분이 만나면 어떨까, 친구처럼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어머, 정말? 그러고 보니 애들 말처럼 뭔가 대화도 잘 되고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렇게 부침성이 있는 성격은 아닌데 제가 낯을 좀 가리거든요. 사도는 어떠세요? 그러네요, 정말. 애들 말처럼 저도 사돈이 너무 편하고 대화할수록 마음이 잘 맞아 마음이 참 좋아요. 아이들 인연으로 우리도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아유, 저야 사돈께서만 괜찮으시다면 너무 영광이지요. 사실 저도 경수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랑 사별하고 많이 외로웠거든요. 사돈께서도 아시겠지만 여자 혼자 몸으로 일하랴, 아이 키우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시간도 만날 시간도 없었는데. 암요, 그럼요. 제가 그 마음 잘 알지요. 저도 처음에 수진이에게 사돈께서도 일찍이 남편분이랑 사별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나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이들 인연도 인연이지만 저희 인연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덕분에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훈훈해지고 이야기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어머니께서는 늘 소극적이고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장모님과는 마치 10년 지기 친구처럼 대화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죠. 오붓하지만 어딘가 비어있고 외롭던 공간이 마침내 완성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환영과 축복 속에 결혼을 준비했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어머니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집, 결혼 6년 차. 당신 오늘 엄마들 어디 갔는지 알아? 엄마들? 당신 어머니랑 내 어머니 말이야.
두 분 요즘 우리도 쏙 빼놓고 노시잖아. 두 분이서 무슨 걸그룹처럼 이름도 만드셨다면서? 엄마들이라고 하시던데? 엄마들이라니 재미있네. 그래서 오늘 엄마들 어디 갔는데? 내가 전에 되게 맛있는 레스토랑 있다고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한 거 기억나? 기억하지. 근데 거기 비싸서 이번 생일에 가기로 했잖아. 설마 거기 가셨어? 그렇다니까. 내가 눈치채고 나도 데려가라고 그랬는데 자꾸 핑계대고 거짓말 하시더니 두 분이서만 가신 거 있지? 지금 그래서 깨똑 프로필 사진도 두 분이 사이좋게 찍어서 바꾸셨어. 이게 말이 돼? 누가 보면 우리가 결혼한 게 아니라 엄마 두 분이 결혼한 줄 알겠다니까. 보기 좋기만 하구만 뭘 그래. 두 분이 평생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시다 친구도 하나 없이 나이 드셔서 이제 친구 만나고 노는 재미 아신 거잖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돈독해도 친구와 할 이야기가 따로 있고. 알지, 나도. 그게 싫다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그냥 나도, 아니, 우리도 같이 거기에 끼워줬으면 좋겠다는 거라고. 음,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근교에 패션 잡고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당신 생일 다 같이 축하하고 그러고 나서 당신 생일에는 우리 둘이서 당신이 이번에 엄마들 데이트에 못 끼웠던 그 레스토랑에도 가고. 너무 좋지. 그럼 나 엄마들한테 말한다. 주말에 시간 비워두라고. 그래. 두 분이 또 데이트 약속 잡기 전에 얼른 말씀드려서 예약 걸어. 저희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던 상견례만큼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두 분이 사는 집의 중간 정도의 전세를 얻어 서로 자주 왕래하며 저녁을 먹었고, 더운 여름날이면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편의점 앞에 앉아 시원한 맥주를 마시기도 했죠. 저희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관계를 부러워하며 선망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없다며 따돌려지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 일쑤였는데 가끔 이런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두 분 다 오케이 하셨어. 펜션 어디로 갈까? 우리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고기도 구워 먹고 조개도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아, 엄마가 얼마 전에 계모임 때문에 바닷가에 갔었는데 애들이 손에 푹쭉 쥐고 노는 거 그거 보시고 한번 꼭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 아, 근데 펜션에서 그런 거 해도 되나? 예약하기 전에 그거 확인해 봐야겠지? 음, 아무래도 물어보는 게 좋겠지. 화재나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곳도 있으니. 펜션은 내가 알아볼까? 아니면 당신이 알아보고 예약할래? 내가 내일 엄마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같이 알아보고 예약할게. 두 분 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 우리가 마음대로 예약하면 오히려 서운해 하실걸? 그래, 그럼. 근데 우리가 계산할 거니까 두 분 계산하지 마시라고 꼭 말해. 알았지? 안 그러면 또 두 분이서 돈 내실지도 몰라. 당연하지. 내가 바로 예약하면서 입금까지 해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펜션, 가족, 여행날.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고 누가 그랬을까요? 그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기만 하던 날들에 먹구름이 낀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불행은 어느 순간 뚜벅뚜벅 걸어와 저희 앞에 불쑥 나타났는데요. 펜션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한 날 아침, 아내가 명치 쪽이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전조였습니다. 아침부터 컨디션 안 좋다고 하더니 아직도 많이 아파? 그러게, 희한하네. 여기를 누가 막 쿡쿡 쑤시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아침에 배고파서 시리얼을 급하게 말아먹었는데 혹시 그게 체했나?
어이구, 누가 쫓아온다고 그걸 그렇게 급하게 먹었어. 내가 나가서 소화제라도 사다 줄까? 응, 아니야. 그냥 따뜻한 꿀차나 좀 마시면서 쉴래. 당신도 모처럼 놀러 나온 거잖아. 엄마들이랑 같이 주변도 둘러보고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 그래. 나도 좀 쉬다가 괜찮아지면 합류할게. 아가, 괜찮겠어? 우리는 괜찮으니 그냥 차라리 병원에 가자, 응? 놀러 와서 이렇게 아프니 내 마음이 너무 안 좋구나. 그러게, 좀 천천히 먹지. 채끼인 거 확실한 것 같아? 엄마 반지꼴이 있는데 손 따줄까? 아이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엄마도 제발 그거 넣어도. 나 바늘 무서워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래. 자, 여러분. 모두 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 괜찮으니까 다들 재밌게 노셔요. 여행 와서 꼭 나가 돌아다녀야지만 휴가인 것도 아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휴식을 취하는 휴가도 있는 거죠. 뭐? 그래, 네 말도 맞다. 요즘은 다들 관광지만 따라다니는 그런 여행 잘 안 한다고 하더라구나. 그래도 아가, 아프면 병원은 가야지. 그러지 말고 가는 길에 병원도 들리고 바람도 좀 쐬면 어떠니? 체기 있을 때는 오히려 너무 누워 있어도 안 좋아. 이렇게 좀 걸어 다니고 몸을 움직여야 소화도 되고 체기가 쑥 내려가지. 아니면 그냥 엄마가 소화제 사다 줄게. 응? 그래, 이거 사. 너네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 어른이 병원 가자고 하면 네, 어머님 하고 벌떡 일어나야지. 아파서 끙끙대지 말고. 어여 일어나, 병원 가게. 아이고, 오빠. 나 이제 머리까지 아프려고 해. 제발 부탁이니까 엄마들 좀 데리고 가. 내가 정 안 되겠으면 전화할 테니까 그때 약이나 좀 사다 주던가. 그래. 그렇게 하자. 자, 엄마들. 저랑 같이 이제 나가요. 수진이는 좀 쉬게 놔두고요. 제가 나중에 통화해서 상태가 영 아니다 싶으면 끌고서라도 병원에 데려갈게요. 두 분도 모처럼 이렇게 근교까지 나왔는데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으셔야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무심했던지. 저도 아내도 그때는 그 증상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평소 위가 약해 자주 체하긴 했어도 지금 생각하면 책기랑은 많이 다른데 말이죠.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내는 저녁 무렵 명치통증이 완전히 가라앉았고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잘 먹고 잘 쉬고 또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 그날 저녁엔 아픈 것이 가라앉아서 신이 났었는지 술도 마음껏 마셨죠. 엄마, 나랑도 놀아줘요. 응? 왜 맨날 엄마랑만 놀아요? 저번에 레스토랑도 두 분이서만 가고, 나 결혼했다고 이제 놀아주지도 않는 거야?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아주 있는 힘껏 취해서 주정이야. 사돈, 얘 평소에도 이러는 거 아니죠? 왜요? 아주 귀엽기만 하구만. 나는 무뚝뚝한 아들뿐이라 수진이만 보면 그냥 저런 모습도 마냥 부럽고 귀엽고 이쁘기만 한데. 엄마, 들었지? 우리 시어머니 최고야. 나 얼마나 귀여워해 주시는데, 그에 비해 엄마는 사랑이 식었어. 예전엔 어딜 가고 뭘 먹어도 나부터 찾았는데. 이거 사. 너는 이제 장소방이 있잖아. 이 늙은 엄마가 언제까지 너 따라다니며 수발을 들어? 나는 이제 모르겠다. 나는 장서방한테 너 바톤 터치했어. 장서방, 자네 딸이 서운하다잖나. 저거 소주잔 채워달라고 응석 부리는 거야. 이제 내 딸은 자네 몫이니 자네가 채워줘. 네, 장모님, 그렇고 말고요. 이제 수진이는 저한테 바톤 터치 하셨으니 장모님께선 마음껏 놀러 다니셔도 됩니다. 이 술잔도 제가 채울게요. 어머, 어쩜 사돈께선 저렇게 아들을 싹싹하게 잘 키우셨을까. 수진이,
너는 장서방 보고 좀 배워. 장서방 봐. 얼마나 엄마에게 애틋해. 나한테도 이렇게 잘하고 살갑게 굴고. 그땐 참 저도 어찌나 즐거웠던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을 떠올리면 지금도 그저 아련하고 또 몹시도 그리울 정도로 즐거웠죠. 하지만 대체 누가 알았을까요? 이렇게나 즐겁고 행복한 가족에게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운명이 기다릴 거라는 걸. 병원 한 달 후. 그러니까 최근에 소화가 잘 안 되었고 등이랑 허리가 아프셨다는 말씀이지요? 선생님, 제 아내에게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내가 운동을 좋아해서 자주 헬스도 하고 등산도 하는데 그래서 등이랑 허리는 종종 아팠었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어렸을 때부터 워낙 고질병이었다고 장모님께서도 그랬고요. 아, 우선 보호자분 진정하시고요. 일단 이번 검진 결과에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아직 확정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어서 CT를 한번 찍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제 아내가 지금 어디가 안 좋다는 겁니까? 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럽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암이 의심됩니다. 말씀하신 증상도 그렇고 이번 검진 결과를 보면 췌장 쪽이 아닌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고 지금은 아직 의심 단계니까요. 아내 대신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간 병원에서 저는 췌장암 소견을 들었을 때는 그때는 정말 머리가 온통 아찔하더군요. 췌장암이라고 하면 보통 증상이 보일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던데. 그럼 그동안 아내가 말했던 게 전부 그 췌장암의 증상이었다고 생각하면 바보 천지라고 제 자신을 후려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허리랑 등이 그렇게 아파? 아무래도 오늘 헬스장에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나 봐.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인데 요즘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소화도 안 되네. 그래, 운동 적당히 해. 당신이 뚱뚱한 것도 아니고 어디 뺄 살도 없는데 뭘 그렇게 죽어라고 운동선수처럼 운동을 해. 정 하고 싶으면 나 퇴근하고 같이 공원에 산책이나 한번 나가던가. 으, 잔소리, 잔소리. 내가 조금 더 빨리 눈치채고 병원을 데려갔어야 했는데 매일 그렇게 붙어 살면서 왜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못 챘는지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저는 저를 자책하고 어머니들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평소엔 어머니들과 대화하는 게 겁이 나지도 어렵지도 않았는데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너무나 걱정이 되는 자신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집, 그날 저녁. 아니,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다들 모이라고 한 거야?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급하게 오긴 했는데, 사돈, 혹시 무슨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 아니요. 저도 그냥 급하게 나오라고만.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너 아는 거 없어? 나도 몰라요, 엄마. 나한테도 아직 한마디도 안 했어. 오늘 들어오자마자 심각한 얼굴로 엄마들 오시라고 하라는데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하지만 그런 큰 일을 감출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신의 병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어머니들께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초조함과 긴장으로 어찌나 목이 타들어가고 갈증이 나던지 그날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저는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에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수진이가 자꾸 소화도 안 되고 등과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길래 수진이보다는 제가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수진이 대신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왔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혹시 수진이 어디가 아프다던가, 어? 어디야? 어디가 안 좋다는 거야? 어여 말해봐, 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응? 어서 속 시원하게 말해봐. 심각한 건 아니지? 그렇지? 검사 결과와 증상으로 봐서는 췌장암 소견으로 보인다고 하셨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일단 CT 찍고 더 정확하게 검사해봐야지 알 수 있다고도 하셨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암? 내 딸이? 우리 수진이가 췌장암이라고? 아유, 사돈 정신 차리세요. 괜찮아요? 잠시만,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어? 췌장암? 내가 췌장암이라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의자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으로 주저앉으셨고 어머니는 그런 장모님을 부축하며 당황한 얼굴로 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금방이라도 장난이라도 말해주길 바라는 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한 그 눈이, 그 눈빛이 뼈에 박히는 것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길 수가 없어서 말했지만 자세한 건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결과 나오면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원 1년 후. 당신 왔어? 뭘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와. 당신도 일하느라 힘들고 피곤할 텐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어머니 말씀 기억 안 나? 어머니께서 당신 나한테 바톤 터치했잖아.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 당신 곁 지키면서 보호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지. 말이나 못하면. 어차피 바톤 터치했다는 엄마도 맨날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얼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도 찾아뵙고 그래. 어머님도 매일 와주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맨날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환자 얼굴 보는 것보다 아들이랑 오붓하게 시간도 좀 보내고 그러셔야지. 나 때문에 엄마들 데이트도 못 하신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래, 알았어. 오늘 말고 내일은 꼭 그렇게 할게. 그런데 어머니는 들어가셨어? 아이고, 자네 왔어? 피곤할 텐데 집에 들어가서 좀 쉬지 않고. 자네 어머니께서도 좀 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는 내가 어차피 있으니까 자네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도 챙기고 그래. 수진이가 장모님 딸이 맞긴 하네요. 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엄마 오기 1분 전에 내가 벌써 똑같은 레퍼토리로 오빠한테 잔소리했거든. 뭐야, 그랬어? 아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자네 요즘 퇴근하고 매일 일이 오지 않았나. 자네가 내 딸을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건 고맙지만 사돈도 챙겨야지, 응? 오늘은 괜찮으니 그만 들어가 봐. 곧 자네 어머니 생신이기도 하지 않나? 네, 안 그래도 그래서 내일 오랜만에 어머니랑 오붓하게 데이트하고 오려고요. 어머님, 당신 그래도 될까요? 요즘 제가 생각해도 좀 어머니께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서. 이 사람, 뭐 그런 걸 묻고 그러나, 응? 당연한 소리 하지 마. 자식이 부모님 생신 챙기는 건데.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만 한다고 했던 의사 선생님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기어코 췌장암 진단을 받고야 말았고 진단을 받았을 때는 여명 2년이라는 시한부 선고가 내려지고야 말았으니까요. 어떻게든 수명을 연장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약이든 미신이든 전부 시도해봤지만 결국 그 끝은 끝끝내 이번뿐이었지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져 갔고 돈독하던 저와 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런 분위기에 매몰돼서 조금 뜸해졌습니다. 문득 그런 어머니가 눈에 밟혀 모처럼의 데이트를 계획한 것도 그래서였고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 우리 1년 전에 놀러 갔던 그 펜션, 거기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고. 당신 내일 뭐 할지 아직 제대로 계획 안 되었으면 거기 가서 2, 3일 정도 쉬고 오는 건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 장서방. 오랜만에 여행이라도 다녀와. 우리 수진이 곁에는 내가 있을 테니까. 아무리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하는 법이라지만 그래도 자네 어머니 생신도 챙기고 자네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나?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어디 가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 평생 잘 안 하시던 분이신데. 그러니 이번에 꼭 다녀와, 응? 그래, 여보. 어머님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모처럼이니까 다녀와. 어머니 모시러 가는 차 안. 다음 날. 저는 아내와 장모님의 모처럼의 권유에 펜션을 예약하고 그렇게 예정이 없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께 오랜만에 여행 가자 말씀드렸더니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그간 아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신경 써드릴 수 있었던 부분도 소홀했다는 생각에 너무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급하게 펜션을 예약하고 가서 먹을 음식이며 음료를 사고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가기 위해 달리는 차 안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분명 그랬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전화 주신 곳이 어디실까요? 급하신 일이 아니시면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 아, 네, 안녕하세요. 땡땡 대학병원 응급실 김지철 의사입니다. 혹시 박희진님 가족분 되세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박희진님께서 교통사고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되셨습니다. 도착하셨을 때 이미 상태가 몹시 위중하셔서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가 사고가 나셨다는 그렇단 말씀이시죠? 어머니께선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습게도 그 순간 오랜만에 여행이나 다녀오자는 저의 말에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님의 얼굴만이 자꾸만 제 머리에서 맴돌았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 말고 혼자 계실 어머니와 밥이라도 한 번 더 먹었어야 했는데 도무지 운전대를 붙잡고 병원까지 갈 자신이 없어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그대로 택시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와의 온갖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왜 이럴 때 사람은 좋았던 것보다 못해드린 것, 외면했던 것만 생각이 날까요? 저는 가까스로 도착한 병원에서 이미 깊이 잠들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엄마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만 까무라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장모님께서 제 옆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3일 후. 장서방, 그만 울고, 응? 자네 어머니가 자네 이러는 거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 산 사람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응? 그래야 하지 않겠나. 장모님, 제가 너무 죄인이었어요. 어머니께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셨는데 저는 마지막에 어머니께 너무 소홀했어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저만은 어머니께 그러면 안 됐는데 저 이제 어떡해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세상에 저 혼자예요, 장모님. 저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엄마, 엄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에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맨날 일 바쁘다, 피곤하다 핑계만 대고 엄마는 절 위해서 매일 병원에 와서 수진이랑 함께 있어주고 저 사람답게 살라고 집도 청소해 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그러고 가셨는데 저는 어머니 외롭지 않게 하는 그거 하나 못해서 어머니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차라리 제가 대신 사고 나서 아파도 좋으니 엄마가 다시 돌아왔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어, 장서봐. 어? 자네 어머니 그런 말 들으면 놀라서 눈도 못 감어. 자네 어머니가 자네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자네 그런 이야기하면 그게 불효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하늘이 이렇게 갑자기 엄마를 빼앗아 갈 수가.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아서 혼자, 진짜. 엄마 죄송해요. 자네 혼자 아니야. 어? 나도 있고 수진이도 있지 않은가. 우리도 가족인데 왜 자네가 혼자야. 내 그동안 자네나 수진이에겐 말 안 했다만 우리끼리 약속한 것이 있다네. 우리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나이가 들어서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니 그러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아들, 딸을 친자식 삼아 그렇게 살고 위로해주자고 약속했어. 둘 다 혼자 자식 키우느라 친구도 없이 재미없게 살다가 같이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 세상 무엇과도 못 바꿀 내 새끼들 결혼하는 것도 봤으니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다네. 그러니까 자네 혼자가 아니야. 수진이 저것이 박복해서 죽을 날 받아놓고 이러고 있네만. 그래도 사위도 자식 아닌가? 사위도 자식이면 장모도 엄마 아닌가? 그러니 내 딸 가게 되면 자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웃으며 살아. 응? 아니, 자네는 내 하나뿐인 친구의 아들이니 이제부터 내가 자네 엄마인 거야.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 말고, 응? 우리 힘내자, 아들. 그게 자네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야.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모님을 보며 몇 번이고 제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장모님께서도 나만큼이나 슬프시구나. 친구로서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시는구나 하고 가슴 깊이 절절하게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 무슨 기이한 불행인지 결혼하며 내 가족이 되어서
이제야 완벽한 한 조각의 그림이 되었다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저는 장모님의 손을 마주잡고 목이 터져라 대성통곡했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해도 제 이야기부터 들어주시고 이해하려 노력해 주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이제 다시는 뵐 수 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 남기시고 간 인연의 끈이 저에게 살아가라고 어떤 희망이든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의 병실, 한 달 후. 당신, 그런데 심심하지 않아?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병실에 앉아서 환자 수발이나 드는 거 지루할 것 같은데? 또 쓸데없는 소리. 말했잖아. 돈도 좋고 일도 좋지만 난 그래도 역시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난 지금이 좋아. 당신이랑 어머니랑 같이 이야기하고 웃는 거. 이 시간을 내가 온전히 같이 보낼 수 있는 거. 지금 나한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 미안해서 그래. 내가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당신 인생 낭비하는 것 같아서 욕심 때문에 당신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아유, 아들, 모처럼 헛소리를 다 들어주고 있어. 내가 말했지? 요즘 무슨 영화를 하나 보더니 아주 비련의 여주인공이 다 되셨다고. 이거사,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요즘 상태도 호전되고 있다고. 너희 병원의 기적이라면서 다들 부러워하는데 그런 배부른 소리 하면서 그러고 있을 거야? 장서방이 성격이 좋아서 너 그런 추책 다 들어주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엄마. 전 그냥 뭐든 좋아요.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살면서 어떻게 매일 늘 행복하고 좋기만 하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짜증도 나고 그런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진짜 가족 같아서 전 더 좋기도 하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숨이 막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했는데 생각해보면 엄마도 수진이도 전부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만나서 가족이 되고 또 지금 웃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엄마랑 비슷하지 않았다면 제가 수진이랑 이렇게 결혼도 안 했을 거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 아들 말이 맞아. 생각해보면 이것도 다 인연이고 운명인 거지. 서울에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두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더 힘내야겠다.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감히 암 따위가 기적보다 확률이 낮겠냐고. 좋아, 엄마 당신, 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암이랑 싸워볼게.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하루라도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아내는 처음 여명 2년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조차 놀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완치가 된 건 아니지만 환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고 그래서 그런지 몸도 잘 버텨주고 있다며 의사 선생님도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온라인으로 작은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아내와 장모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회사 다닐 때보다 수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덕분에 아내의 상태가 좀 더 좋아지면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려 장모님과 함께 계획 중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극복하면서
아직 제게 남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더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저를 아들이라 부르며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노력 중이십니다. 저도 그런 장모님을 위해 장모님을 어머니처럼 대하며 가족으로서의 정을 더 끈끈하게 이어나가고 있고요. 비록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아내와 장모님이 가족이 아니란 생각은 정말이지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사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인 것처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가족일 테니까요.